네, 반갑습니다. 황인성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은 2026년도 1월 18일 밤 11시 반이 되네요. 주말 정신없이 보내고 영상을 또 하나 남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퇴직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겪었었던 이야기고, 그 뉴스에서도, 뉴스를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뉴스에서도 굉장히 시끌시끌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클릭해 주신 여러분들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회사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퇴직금이라는 거를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 주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회사라면은요. 뭐 그렇지 않은 이제 직종도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이제 제공하는 직종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고 뭐 군인이나 뭐 그런 직업군인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저도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냥 다녀봤었기 때문에 일반 이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제공되냐면은 1년을 이제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기 전에 이제 공제된 금액하고 회사에서 납입할 금액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 달치 월급 1년을 근로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사 시에 이제 지급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다가 근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시고 이제 퇴사할 적에 그 퇴직금을 받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체를 운영을 하든 뭐 생활비에 어떻게 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작은 회사에서 다녔을 때는 그 퇴직금 제도가 그냥 1년 일하고 제가 말았었는데 1년 일하고 저는 한 달치 월급을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서부터 제가 일을 하고 그리고 25년도 말에 이제 25년도 12월 31일로 기점을 해가지고 근무가 종료돼가지고 6년의 시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녔었던 그 이전 회사에서는 그때 동안에는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퇴직연금 통장이라는 거를 따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게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몇천만 원 정도 이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는 그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뭐 어떤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든 뭐 저의 생활비를 좀 어떻게 충당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돈을 이제 제가 받아야 될 그런 돈이긴 한데 만 55세 이전에 그 돈을 제가 찾아가야 된다면은 제가 제 돈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율이 16.5% 이렇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될 분이시라면은 이제 55세가 되기 이전에 그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라고 사인을 주면은 여러분은 165만 원을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돈 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따라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연금을 이제 기금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지 이제 한 5일 정도쯤서부터 이제 시끌시끌하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이제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 뭐 보잘것없는 저 같은 이제 학고 유튜버라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한번 찍게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연금의 기금화라고 하는 좀 약간 뭐 어려울 수 있는 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운영해야 될 그런 돈을 나라가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세뱃돈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여러분이 돈 관리를 직접 하지 못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세배를 하고 친척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을 적에 이제 어느 분께서 먼저 다가오셨을까요?
네, 어머니께서 다가오셨겠죠.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길동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엄마가 이거 나중에 돌려주도록 할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뱃돈을 뺏어가지고 어머니의 지갑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돈, 여러분들의 돈이 되었는지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정말 꼼꼼하신 어머니라면은 뭐 진짜 가계부를 적고 이제 장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너가 넣어둔 그때 세뱃돈 이렇게 이렇게 운용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되었다라고 이제 뭐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실 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때 뜯겨봤기 때문이죠. 대부분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뱃돈을 뜯겨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세뱃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될 그 퇴직금이 그런 세뱃돈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는 이제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부가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퇴직금을 건드리려고 하는지 그 퇴직기금의 그 퇴직연금의 기금화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지 저는 그걸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남겨보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거 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크게 좀 이슈가 또 되고 돈적으로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율 문제죠. 맨날 이제 뉴스에서는 환율이 맨날 높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은 1,500원이 넘네 맞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주 좀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쯤 뭐 두세 달은 아니고 꽤나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환율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하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의 그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들을 좀 많이 취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를 이제 달러를 매입해가지고 이제 환율을 억제시키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1,500원이 뚫릴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는 이제 다시 또 환율이 내려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전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다 쓰는구나. 정부에서도 그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 가지고 많이 제스처를 취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몇 가지 증거 중에 하나로 이제 지난달에 군인분들 혹시 군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군인분들의 월급 받아야 될 돈들이 이제 지급이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어요. 국방의 의무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월급이 밀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도 이제 큰 충격이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렇게밖에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곳간에 진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돈이 그 이제 환율을 억제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이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폭탄이 아주 펑 터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이자를 낼 만한 그런 이자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도 그거를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다수의 서민분들이 저를 포함한 그런 서민분들이 이제 그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거는 곧 진짜 그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정부로 향하게 될 거고 정부는 그 불만이 쌓이고 하면은 그 표심 잡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뭐 대선이라던가 뭐 총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카드는 함부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 어디서 돈을 끌어오느냐? 뭐 연금공단
뭐 나라의 곳간이 있는 거를 계속 퍼부어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야 달러 사 이런 식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진짜 나라의 다른 곳에도 돈을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환율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니까 나라의 진짜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작년 말에 이제 나라의 곳간에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잠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좀 돈을 끌어와야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의 희생양으로 이제 군인들의 이제 월급까지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사태로 이제 나아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다수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는 그 돈을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다음 대안 카드로 이제 퇴직연금을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퇴직연금에 대한 그런 기금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제스처가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금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이제 어 지금 당장 내가 퇴직금이 아니, 말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가 만약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했을 때 내가 퇴직금이 얼마 받을 거다라고 바로바로 매달 매달 체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과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신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분들이 퇴직연금은 뭐 때 되면 알아서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막연하게는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그 틈을 노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받을 돈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돌려막아도 상관은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금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지금 지금 아직은 논의 중이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뭐 이 정부는 진짜 막상 다음 날에 내일이든 언제든 이제 안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나라가 관리하게끔 기금화를 하는 거를 이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회사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그런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처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퇴직연금을 이렇게 하면은 뭐 지킬 수 있을 거예요라고 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제스처 한번 취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나라의 뭐 높으신 분한테 야, 너 그 퇴직연금 기금화 시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이든 언제든 회사에 출근했을 적에 회계 경리를 이제 담당하시는 그런 직원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퇴사는 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 중간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계 격리 직원분하고 뭔가 큰 트러블이 없지 않은 이상은 아무래도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업무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 바가 미리 받으실 수 있으면은 그냥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어버버버 하다가 진짜 정부에서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퇴직금 나라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삶이 좀 팍팍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대비가 잘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앞으로 뭐 퇴사를 하든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영상이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그 퇴직금 꼭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그냥 저의 그냥 기우였을 뿐이기를 그냥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석이었습니다.